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현수 박사의 불교 정신치료 강의 중에서 읽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197쪽 네 가지 넓은 마음 기르기입니다. 사무량심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불교 수행 가운데 사무량심 수행이 있습니다. 타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넓고 큰 네 가지 마음인 자애, 연민, 같이 기뻐함, 평온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이 되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좁은 마음 때문에 자꾸 남과 부딪힙니다. 그런데 마음이 좁아도 생존을 위해서는 남하고 계속 접촉해야 하거든요. 그러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넓으면 누구와 접촉해도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부딪힐 만한 일이 생겨도 다 이해되고 그냥 넘어가치기 때문에 세상살이가 편해집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불교 정신치료란 힘들게 사는 마음 시스템을 편하게 사는 마음 시스템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불교 정신치료에서 사무량심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무량심은 사마타 수행에서 선정을 닦는 40가지 주제에 들어가는 4가지입니다. 저는 사마타 수행 중에 사무량심을 닦을 때 누구를 봐도 자애, 연민, 같이 기뻐함, 평온의 마음이 되어 아무런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사무량심을 기를 수 있다면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량심 수행은 공감으로부터 출발해서 자애, 연민, 같이 기뻐함을 먼저 닦은 다음 그 3가지 마음의 토대 위에 평온을 닦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선정 수행을 한 다음에 사무량심 수행을 하는 것이 정석이고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호흡 관찰 명상을 잠시 하여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에 해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량심 수행은 우선 4부류의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으로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고 3번째로는 중립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4번째로는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합니다. 나를 뺀 나머지 대상은 각 부류마다 10명씩 떠올리며 합니다. 이게 잘 되어 어느 대상을 떠올려도 어느 대상도 선호하지 않고 공평한 마음이 되면 이제는 모든 존재를 대상으로 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무량심 수행 가운데 첫째, 자애 명상은 다음 4가지 문구와 함께 합니다. 아무개가 이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아무개에서 정신적 고통이 없어지기를, 아무개에서 신체적 고통이 없어지기를, 아무개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4가지 문구를 속으로 읊조리며 먼저 나에게 자애를 보냅니다. 내가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읊조리며 내가 어떤 위험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그려보기만 해도 마음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내게서 정신적 고통이 없어지기를 하고 읊조리며 정신적 고통이 없어진 뒤에 편안한 상태에 이른 것을 그려봅니다. 3번째로 내게서 신체적인 고통이 없어지기를 하고 읊조리며 신체적 고통이 없어진 뒤에 편안한 상태에 이른 것을 그려보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하고 읊조리며 내게 자애를 보냅니다. 이렇게 나를 대상으로 자애 명상을 한 다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애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중립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 마지막으로 싫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애 명상을 합니다. 자애 명상에서는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자애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엔 이성을 대상으로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마음이 어느 대상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한 상태가 되어 모든 존재를 향해 자애 명상을 할 때는 이성을 대상으로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둘째, 연민 명상은 아무개에게서 고통이 없어지기를 이라는 문구 하나로 합니다. 자해 명상과 마찬가지로 나,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 중립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순으로 연민 대상을 진행합니다. 어떤 분들은 연민 명상을 하라고 하면 대상이 되는 누구에겐 고통이 없을 거라서 연민 명상을 하기 어렵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고통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대에게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그를 떠올리고 잘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셋째, 같이 기뻐한 명상 역시 문구가 하나입니다. 아무개가 얻은 것을 잃지 않기를 하고 명상하는 것이지요. 명상 대상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잘 헤아린 다음 그가 그것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 명상 대상이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면 아무개가 얻은 명예를 잃지 않기를 하고 명상합니다. 같이 기뻐한 명상 역시 나, 내가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 중립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순서로 진행합니다. 마지막 평온 명상은 앞에 세 가지 명상이 잘 되어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애와 연민과 같이 기뻐함을 갖게 된 바탕 위에서 합니다. 평온 명상은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이 좋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업의 주인이다. 업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잘 되기를 바랐지만 이제는 그 마음의 바탕 위에서 담담하게 보는 것입니다. 평온 마음 명상은 앞에 세 가지 명상과 달리 중립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 나,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순서로 진행합니다. 평온 명상을 선정수행 관점에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평온 명상을 통해 들어가는 사선정에는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해 명상으로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을 닫고 연민 명상으로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을 닫고 같이 기뻐한 명상으로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을 닫습니다. 그런 뒤에 중립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을 대상으로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을 닫습니다. 그 다음 이 사람은 업의 주인이다. 업에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에 사선정에 듭니다. 이때 드는 사선정은 이전 수행들을 통해 들어가는 사선정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전 수행들에서는 삼선정에 든 상태에서 삼선정의 두 가지 선정 요소인 행복과 집중 가운데 행복이 없어지면서 사선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없애는 정도로 사선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평온 명상에서 드는 사선정은 자애, 연민, 같이 기뻐함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괴로움뿐만 아니라 자애, 연민, 같이 기뻐함까지 사라지고 모든 존재에 대해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마음만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어서 진정한 평온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또 고통 가진 사람이 많은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행복할 때 나도 비로소 진정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이 잘 될 때 기뻐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세상에서 장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무량심 수행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사무량심 수행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 자체가 달라져서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편하게 사는 시스템으로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사선정에 대해서 수행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고요. 이제 다음으로 제4장 불교 정신치료의 셋째 원리, 지혜로 살아가기. 이것은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무량심 중에서 하나하나 새겨가면서 차근차근 수행해 나가는, 그리하여 항상 평온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불제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